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힘들었던 것도 싹 사라지는 기분이랄까요? 애들을 책임지는 아빠로서 더 힘을 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축산업의 가치가 더 인정받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4년차 청년농부 조현희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시골 마을. 오늘의 주인공 현희 씨의 일터가 있는 곳입니다. 얘들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울고 있어. 12시간에 한 번씩 우유 먹여주고 우유 온도 맞춰서 줘야 되고. 생후 3개월 미만의 소들이 모인 송아지방인데요. 여기 오면 절로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된대요. 아무래도 엄마가 돌봐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아빠지만 엄마처럼. 26, 아직은 앳된 청년이지만 이래봬도 140여 마리 대가족을 책임지는 듬직한 아빠랍니다. 쉴 새 없이 종횡무진하는 현희 씨. 소들은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지금 여기 내려와서 창업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축산업이 다른 농산업에 비해서 이제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서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거. 현희 씨가 특별히 정성을 쏟는 것 중 하나가 소들의 먹이입니다. 사료 많이 먹어. 그렇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논에 보면 공룡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풀들을 이제 배합기로 한번 섞어가지고 이제 소들 먹기 편하게 한번, 쉽게 말하면 사람 비빔밥처럼 비벼서 준 풀 사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균제 그 균을 이제 여기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배합을 해서 소들 소화율도 증진시켜주고 분면량도 감소시켜주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진 않은 특별한 사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소를 튼튼하게 키워 판매하는 일로 수익을 얻고 있는 현희 씨. 이 많은 소들 중에도 유난히 애착이 가는 소가 있답니다. 제가 목장 처음 들어와서 이제 돈이 없어서 한우는 구입은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젖소가 좀 가축비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젖소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우 수정란을 이식을 해가지고 제가 새끼 때부터 우유도 먹이고 이제 뭐 거세하는 것도 지켜보고, 이제 이렇게 키웠던 소여서 유난히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한우 비육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출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다음 달이면.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출하하는 모습을 지켜보진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오죽할까요? 현희 씨가 소들의 아빠가 된 건 부모님의 영향이 컸는데요. 옆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신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셨던 게, 부모님도 뭔가를 물려받고 나서 이 축산업을 하신 게 아니고 창업을 하셨다 보니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가지고 반대가 되게 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되게 반대를 해서 지원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책에서만 배우고, 제가 집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해본 거는 뭐 방학에 간간히 도와드리는 거에서 막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몸으로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축사는 샀는데 소를 넣을 돈이 없어서 송아지 6마리부터 처음에 사서 넣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계속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도 축산업을 공부한 현희 씨. 농촌의 삶이 싫어 도시로 떠난 적도 있지만 돌고 돌아 운명처럼 다시 축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답니다.
현희 씨가 큰 실패 없이 이 길을 걸어온 데는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축사 환경입니다. 축사 한 칸에 여러 마리 송아지를 모아놓고 키우는 곳도 많지만 현희 씨는 송아지들이 방 한 칸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도 직접 설계했답니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인큐베이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를 칸칸칸이 이렇게 키우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소들을 같이 키우게 되면은 누가 언제 설사했는지도 발견하기 힘들고 질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싹 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밥 먹는 공간을 격리시켜 둬가지고 최대한 질병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게끔 그 이제 개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킬로 먹는지도 딱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마리수의 송아지를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옆마을 또 다른 축사를 찾은 현희 씨.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요? 현이야 어쩐 일이야? 아유 지나가다 한번 생각나서 한번 들려왔어요. 어떻게 한가하네 오늘 바쁜 애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럼 형 보고 싶어서 한번 왔어요. 잘했어. 어떻게 요번에 12월 달에 품평에 나갈 건 어떻게 잘 크고 있어? 형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 지난번에 그 5마리 봤을 때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앞도 좋고 뒤도 좋고 등심 쪽도 수북하게 올라와가지고 네. 그 녀석이 아마 내가 봤을 때 등심 단면이 클 것 같아가지고 그 한 마리를 품평에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최대한 뭐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지. 형님과 함께라면 1등까지 오케이.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지역에서 또 같이 먼저 축산업을 종사하고 있는 형님이신데 이제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또 나이 차이가 또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지역 사회에서는 또 20살도 또 형님답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많이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친형처럼 믿고 따르는 이제 형님입니다. 뭐 옆에 동네 있으면서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우리 농장에도 오고 또 자기네 농장에 문제가 있으면 또 형님 좀 도와달라고 이제 SOS 청하고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또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든든한 힘이 돼주는 고마운 인연이죠. 그런데 소들도 주인을 닮아가는 건가요? 일사불란한 모습에서 왠지 모를 여유와 내공이 느껴지죠. 아우 그거 소금 아니에요? 설마 소들한테 소금을 주려고요? 많이 짤 텐데. 이렇게 소금으로 따로 급여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이게 나트륨이다 보니까 소금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갈증이 있으니까 네. 음수, 물 섭취를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신진대사도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얘들이 지금 이제 비육이다 보니까 요로결석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소변을 또 많이 배출하게 되면 요로결석 부분도 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이제 형은 생각을 하는 거지.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뭘 전문가는 다르냐.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든든한 동료이자 마음 통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형 나는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잖아요. 근데 형은 애가 5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육아까지 하시는지. 아기가 이제 5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또 그런대로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웃을 일도 많고 또 어려움이 웃음으로 또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니까 글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농장 일이 사실은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진짜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더 좋게 뭐 행복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 날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청첩장 드릴게요. 아 그럼 뭐 그럼 가구 하나 해주시는 거죠? 가구? 그 가구 뭐 가구도 나름이니까. 좋아. 결혼하면 연락해. 형이 무조건 달려가야지. 늦은 저녁이 돼서야 하루 일과를 끝낸 현희 씨. 엄마 아빠 나왔어. 밥 먹자. 얼른 와.
앉아, 밥 먹게. 고생했다. 우리한테 미련이라고. 먹어. 다 땡겨. 거기서 뭐 먹냐? 먹어서 라면이나 햄버거. 그러니까 살찌지. 근데 뭘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도 조금 챙겨서 저기 해야지. 이러면 나중에 이제 비만이요. 엄마처럼. 운동도 해야지. 반찬을 해서 보내줘. 그리고 한우도 태어날 때 생각 저기니까 거기 송아지 방이랑 잘 부모님이랑 준비해놔야 돼. 언젠데? 내일 젖소도 수업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발정 왔어? 응. 그럼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다 옮겨야 돼. 원래 농장 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 농장을 새로 하면서 거기 이제 집이 딸려 있어서 농장 하고 나서부터는 따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송아지가 낮에 날 때도 있고 밤에 날 때도 있고 새벽에 날 때도 있으니까 분만 있으면 한 마리라도 실패 안 보려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이제 붙어서 있고 내다보게 되고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어쩔 땐 좀 안쓰러워.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그래도 밥도 따뜻하게 못 해먹고 그냥 가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햄버거 단골에 햄버거 엄마 햄버거 좀 한 세트 사와요. 그러면 사다 주면 그거 들고 다니면 먹으면 일하며. 그 넘지 속에서 이러니. 그래서 안쓰럽지. 일남 이녀 중 막내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현희 씨.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하는 대견한 아들이지만 뜻밖의 과거도 있다는데요. 학교 공부보다 내 기억에 야구 그거 하는 거, 축구하는 거, 농구와 축구와 다 사갖고 그거 줄줄이 들고 다녔지.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가만히 자고 있지. 자고 있으면 현이야. 있는 나는 아빠는 일해야 하니까 깨우는 가면은 학교도 안 가. 조연이가 좋아. 학교 안 갔다고. 에이, 그래 이렇게 컸으니 잘해갖고 또 장가가. 아니 조연이는 대학 가서 달라졌어. 네, 대학 특히 알바도 해보고 대표 처음 해봤잖아. 근데 이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 많은데 나도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늦장 부려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 또 고생하니까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후원시켜가지고 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부지런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내가 할 일은 그때부터는 했던 것 같아. 너도 이제 목장 주고 또 소도 그렇게 많고 자부심도 갖고 몸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 현이 성공할게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희 씨가 요즘 또 다른 열정을 쏟는 곳입니다. 이거 바쁘신가? 왔어? 이건 뭐 만드는 거야? 지금 이거 홍삼만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소세지인데 지금 이번에 새로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곧 나와. 나도 소세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랑 동갑내기 친구이자 이제 20창고 같이 입주해서 이제 만나게 된 전진표 대표님이고요. 소세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현이가 맨날 같이 뭐 이거 만들어달라 저거 만들어달라 하는데 되게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있고 저도 옆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듣다 보면. 그래서 같이 이시창고 동기지만 친구로서도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창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곳 이슈 창고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홍성군과 충남 산악융합원이 협력해 청년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봄 이곳에 입주한 현희 씨도 국내산 유구를 활용한 애견 간식을 개발한 상태죠. 오늘은 시제품 품평회가 있어 준비 중인데요. 진표 씨가 개발한 소시지 안에도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마늘 소시지라고 홍성의 홍삼 마늘 활용한 소시지 만들기 위한 고기 반죽인데요. 제가 이제 홍성에 일부러 내려온 것도 이런 지역성을 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홍성에서 한돈을 빠르고 쉽게 신선한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장점과 지역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재료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이야기를 제품에 담으면 좀 더 소비자들에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극되고 더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좀 해이해져 있었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지금 타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구나라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주어진 길 대신 내 길은 내가 만든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두 사람.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제 소시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마늘맛 소세지고요. 하나씩 먼저. 네, 드셔보세요. 이슈 창고에 함께 입주 중인 청년 창업가들과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 서로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놀러 갔을 때 원래 그 캠핑 같은 데 나가면 소세지나 거기서 가지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분위기로 너무 좋을 것 같은. 맞아요. 이번엔 애견 간식 차례. 사실 이 안엔 축산업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산 유구가 지금 소비가 굉장히 부진이 돼가지고 이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좀 새로운 판로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애견 간식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국내산 유구랑 표고버섯 함량이 굉장히 높고 이제 뭐 따로 첨가제가 따로 안 들어간 제품이어서 강아지한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이 대표님이 한번 보시고 한번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마케팅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텍스트만 보고 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접근을 조금 강아지가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량. 네. 사이즈가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클 수 있어요. 이 안에 요만한 플라스틱 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쉽게 쪼갤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느 소도시가 그렇듯 홍성 역시 인구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열정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청년들은 오늘도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청년 창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더 많으시고 지원도 더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원들이나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타 지역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소만 키웠을 때는 소가 제 세상이 전부였고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게 되니까 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같이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도 받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그래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저는 더 배워가는 것 같고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앉아. 기다려. 조현희표 애견 간식의 열성팬 대박인데요. 반응이 좋네요. 그러고 보니 현희 씨의 동물 사랑이 남다른 것 같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농장을 하시다 보니까 동네에 친구는 없고 이제 자연스럽게 키우는 동물들한테 좀 유대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장래희망 적는 곳에 다 사육사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 좋아하는 게 결국에는 내 진로 선택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현희 씨는 대학원에서 축산 경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노력만이 살 길이라 믿기 때문이죠. 소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더 좀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이제 실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좀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대학원 갈 때만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희 씨의 열정은 늦은 밤까지 꺼질 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늦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형 집에 일 다 했나? 형 아직 한 30마디 정도 아직 더 게 남았고 저도 말려야 돼서 아직 이거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현이야 별일 없지? 네, 요새 먹고 살기 힘든데. 다들 그러지 다들 그러지 뭐. 오늘 여기서 일부 수확하고 이거는 김기원 부회장님네 벼 말리고 2톤 정도는 내년 거 종자에 사용하고 1톤이나 1톤 500 정도는 이제 우리 연말에 봉사활동 방학자가 쌀로 기부하는 걸로 하자. 봄에 공동으로 심은 벼를 수확하기 위해 모인 홍성군 청년 4H 회원들. 각자의 일로 바쁘지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틈틈이 봉사도 실천하고 있답니다. 콤바인이 갈 수 없는 좁은 곳은 손으로 수확해야 하는데요. 현희 씨도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이 낫을 너무 가까이 잡았어. 좀 더 끄트머리. 그리고 자기 앞으로 당겨야 돼. 팔이 저쪽에 놓으면 팔이 다쳐. 현아 이제 잘하네. 이게 형들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뭐라도 배워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할 줄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회원들한테 너무 부담만 주는 것 같고 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안 하는 분야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현희 씨지만 봉사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혼자 잘 살기보다는 이웃 농부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농촌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농업적인 활동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사실 저희가 혼자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외롭고 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여기서 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나오는 뭐 정부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연결해주고 이제 그런 교부점이 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도 시행착오도 많지만 열혈 청년 현희 씨는 젊음을 미천 삼아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랑 산업적인 목표 두 개로 나뉘는데 과거에 제가 지금 농장하고 있는 홍성은 축산의 메카라 불릴 만큼 축산 농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뭐 악취, 뭐 소음, 이 부정적인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싶고 이제 그걸 좀 앞장서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농장을 단순히 축산 농장이 아니고 더 발전된 산업, 뭐 유통, 가공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브랜드 그리고 대명사로 남고 싶습니다. 현희 씨의 전송 시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